이호철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우수근 중국동아대 교수에게 이번 한중 정상회담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번에 이제 6번째죠? 네. 한 2년 반 사이에 6번 두 나라 정상이 만나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한중,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세계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위해서 정상회담에 대한 러브콜이 많은데 한 번도 만나주지 않은 국가원 수도 많습니다. 김정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네. 6번이나 만났다는 것은 네. 그만큼 시진핑을 중국은 박근혜 대통령, 즉 우리 대한민국을 그만큼 소중히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 특별 오찬을 함께 하고 했다고 하는데요. 특별 오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그 전성절 행사에 참석한 약 30개국의 정상들 중에 유일하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오찬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만큼 우리 대통령의 참석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최고의 예우를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을 무릅쓰고 간 것이지 않습니까? 미국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별한 선물을 어쨌건 우리 입장에선 준 것이니까 그러면 중국은 이번에 뭘 줄 것이냐 우리한테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일 것이냐 그냥 극진하게 그냥 예우만 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그 우려도 있고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시진핑 주석한테 기대할 수 있는 얻어낼 수 있는 제일 큰 것은 어떤 것이라고 두 분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일단 그 분위기상 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에게 상당히 큰 선물을 준 겁니다. 중국 측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분위기를 고려할 때 우리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중국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중국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안 다음에 합리적으로 접근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선물은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북핵 문제는 거론이 될 겁니다. 근데 네. 북핵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중 양국이 일단 일치합니다. 북한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 네. 다만 방법상 우리는 그 중국으로 하여금 북핵 비핵화 북핵만 비핵할 거를 명기하라고 하는데 그건 중국으로서는 정말 받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중국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면 좋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쪽에만 너무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번에 특히 리커창 총리하고도 만나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아주 초특급 대우거든요. 네.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동시에 다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한중 관계가 그냥 좋다고 합니다만 사실입니다. 근데 정치 외교 측면만 좋은 것이지 경제적으로 그 실익을 우리가 별로 취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역대 최대의 경제 사절단도 가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다 보면은 운이 좋은 기업들이죠. 뽑혔으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우리 중소기업의 제품, 중국 시장은 우리 제품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중국 취업이나 창업, 한중 공동 창업 혹은 우리 기업들의 중국 제품 진출 같은 것이 더욱 원만하고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그 틀을 잘 만들어 오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은 열심히 움직이시지만 정작 손과 발이 돼야 될 우리 공무원들은 잘 안 움직이는 면이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우리 제품,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우리의 또 하나의 터전, 경제 터전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선물도 마련해 오시는 것.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더 큰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원래 시진핑 주석 만나고 바로 리커창 총리 만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죠? 그렇게 하는 게? 한 번에 그렇게 두 분을 다 만나게 해주는 것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 그 말씀하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중국이 북한 핵이라고 명시해서 반대한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2013년, 2014년 한중 정상회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양국이 합의를 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그 그래픽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6월 27일 당시에는 한중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세계 평화의 위협이라고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유관이라는 것이 북핵은 포함되고 남쪽에 그러니까 핵무기, 뭐 미군의 전술핵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때 해석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작년 7월 3일 한중 정상회담 시진핑 주석이 방한했을 때죠. 그때는 한반도 핵무기 개발을 확고히 반대한다.
핵무기 개발이라는 표현이 최초로 명기돼서 좀 더 강화됐다. 이렇게 해석이 됐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위의 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마 작년 비핵화에 대한 두 정상의 성명을 아마 확인하는 그 정도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중국의 입장을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쓴 적은 없습니다. 예.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했고요.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할 경우에 우리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개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결국은 핵을 개발하고 있는 북핵에 대한 언급을 그런 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좀 포괄적인 용어로 언급을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왜 북한이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운 거죠? 중국 입장에서? 북중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 한미 관계처럼 동맹 관계이고요. 예. 어쨌든 북한의 입장을 외교적으로 무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아마 간접적으로는 주한 미군의 한반도 핵무기 도입 가능성도 배제돼야 된다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전략적 의도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아마 지난번 2014년에 나왔었던 거기서 더 어떤 강화된 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네. 육자회담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할 것으로 네. 보이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번에 외교적인 성과가 진전된 거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지 우 않습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뭐 총체적으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예. 하나 빠진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로서는 2012년까지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매년 개최가 되어 왔습니다. 예. 2008년부터 시작했어요. 이 한중일 3국 협력체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하고도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하고요. 이미 작년부터 박근혜 대통령 또 우리 외교부에서는 이 3국 정상회의 재개를 예.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네. 일본은 원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개최를 할 순서에 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개최할 순서에 중단이 됐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중국의 입장이 유보적이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아마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3국 정상회담의 복원에 대한 예.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외교의 큰 성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내일은 열병식이 있게 되고요. 거기에 원래는 뭐 푸틴 박 대통령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쓰지 않겠느냐고 했었는데 오늘 펑리위안 여사가 같이 한다고 하니까 이건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그 궁금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중국의 열병식이 14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이인경 앵커가 그동안 한중 정상회담 5번 있었는데 그때 어떤 그 모습들이었는지 어떤 그 결과들이 나왔었는지를 브리핑 해드리고 두 분께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영 기자 리포트 보시죠. 중국에서 첫 열병식이 열린 것은 건국을 선언한 1949년 10월 1일입니다.天安门 광장에 16,000여 군인이 동원된 가운데 마오쩌둥은 새로운 중국 정부의 성립을 선포했습니다. 1954년과 1959년 열병식 당시天安门 막로에는 마오쩌둥 주석과 함께 북한 김일성 주석이 나란히 섰습니다. 이후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열병식은 24년간 중단됐습니다. 개혁과 개방이 진행되던 1984년 열병식을 부활시킨 덩샤오핑은 자체 개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신무기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1999년 건국 50년 기념식에서는 장점인 국가주석이 사열을 맡아 대대적인 행사로 실질적 1인자로서의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沐浴着新世纪的朝阳，在世界注视的目光里，北京迎来了新中国的50华诞，迎来了共和国的世纪大典。 건국 60주년이었던 2009년 열병식은 규모가 다소 축소됐습니다.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의 군사적 위상을 과시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알리기 위해 대규모 행사를 원했지만 세계 금융위기와 스촨 대지진의 여파로 검소하게 진행됐습니다. 그 뒤 6년 만인 올해 전승절에는 처음 열리는 열병식에는 중국과 11개국 장병 12,000여 명이 나서게 됩니다. 군인들의 대규모 도보 행진과 함께 첨단 무기 등을 과시하는 정치 행사인 열병식. 그 속에는 중국 최고 지도자 나름의 야심찬 포부와 정치적 노림수가 담겨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은 벌써 6번째입니다. 이 잦은 회동으로 어느 때보다 한중 관계가 가깝다는 분석인데요. 과거 정상회담을 되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만남은 2년여 전인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가진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의 정서와 중국 사람의 정서가 이렇게 통하는 것 같습니다. 국빈 만찬과 특별 오찬 등 나흘 동안 박 대통령은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데요. 두 정상은 한중 미래 공동 비전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넉 달 뒤인 201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두 번째 회담을 했고 지난해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해관보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은 별도로 만나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북한 핵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시진핑 주석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북한보다 먼저였습니다.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예상과 달리 일본 역사 왜곡 문제를 담지는 않았는데요. 북한 핵에 대해서는 확고히 반대한다고 언급을 해서 종전보다 더 강화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고 핵 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5번째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이후 한중 FTA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협상 30개월 만이었습니다. 이번 한중 FTA 협상 실질 타결은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세계 경제에도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로를 라오퐁요, 오랜 친구라고 부르는 두 정상. 이번 6번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협력에 대해 어떤 진전된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그래서 벌써 6번째인데 오늘 정상회담은 순차 통역, 그러니까 중국말로 하면 우리말로 다시 통역해주고 또 우리말로 하면 중국말로 다시 통역해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동시 통역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국방위원회 정책국 명의로 성명 내놓고 지뢰도발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유감이라고 한 거는 뭐 그냥 당해서 안 됐다. 뭐 그런 얘기다라는 걸 내놨습니다. 이게 정상회담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 교수님, 네. 오늘 동시 통역으로 진행됐다 정상회담이 이건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만큼 가깝다, 그만큼 허물없는 관계다라는 것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지 않다면요. 네. 민감한 문제가 있거나 서로 오해하기 쉽지 않은 아주 어려운 난제가 있으면은 동시 통역으로 하기 쉽지가 않죠. 동시 통역은 순차 통역보다 실수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즉석에서 해야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문제도 없고 민감한 문제도 없고 우리는 가깝고 더 화기애애하게 관계를 다지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두 정상은 상당히 바쁘지 않습니까? 예. 시간을 또 따로 내서 만나서 대화하기 쉽지 않은데 자 만난 김에 우리 그런 격식을 갖추지 말고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합시다. 예. 동시 통역이면 아무래도 순차 통역보다는 시간이 뭐 적어도 절반 혹은 3분의 1 정도는 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1시간이라도 동시 통역으로 하면 사실은 2시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해가지고 동시 통역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민감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미 사실은
미리 조율이 됐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를 따질 필요가 없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네. 예. 자, 이 교수님께서는 오늘 그 북한 국방위원회 성명 있지 않습니까? 오늘 네. 저희가 아까 재뿌리기, 정상회담 재뿌리기냐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쪽 국방위에서 유감이 사과는 아니다라는 표명과 함께 뭐 동포애적인 조언이다 뭐 이런 것까지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네네. 저도 들었는데요. 아마 이 전성절에 북쪽 대표가 참석하지 않고 우리 쪽 대통령만 참석했다고 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 관계에 있어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요. 예. 아마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지난번 있었던 남북 대치 국면 그리고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과 지지 혹은 협력을 요청했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북쪽의 일방적 무력 도발 또 거기에 대한 사과는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 표명을 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중국 쪽에 보내는 메시지 성격도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무력 도발을 일방적으로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과했던 것은 아니다. 뭐 그런 메시지를 중국 측에 보내는 것이고요. 예.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측에서 설명하는 어떤 거기에 대한 북쪽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을 했다. 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 교수님 오늘 펑리위안 여사가 과거에는 중국의 이 정상들이 열병식 때 혼자 나왔었는데 이번엔 부부가 같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박 대통령 자리는 어디고 저 푸틴 대통령 자리는 어디냐? 이게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셨습니까, 교수님은? 네, 일단 이번 전승절 외국 귀빈 중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초특급 VIP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미 알게 된 상태에서 박 대통령이 뭐 오른쪽에 선다, 왼쪽에 선다, 펑리안 여사가 가운데 들어선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부부지 않습니까? 네. 부부는 한번 일심동체지 않습니까? 네, 네. 일심동체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웃기니까 오히려 그렇죠. 그건 시진핑 주석의 옆에 서게 하는 것을 갖다가 예. 펑리안 여사랑 같이 서십시오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펑리안 여사를 손을 꼭 잡고 서 있으면은 중국인들은 더 좋아할 겁니다. 아, 역시 예. 우리랑 정서가 많이 중국 민심이 더 좋아하면 중국 당국에서도 우리를 그만큼 더 우대해 줄 것이고 대통령이 그런 멋있는 양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요? 예. 그렇게 손을 잡고 그 상대 국가 정상 부인의 손을 잡고 그렇게 서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는 뭐 여성끼리고 그만큼 친밀감을 남녀도 아니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제 파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분은 국가 정상이고 한 분은 영부인이라 아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가 손 잡는 게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뭐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내일 사석에서는 가능한 일. 예, 내일 한번 어떻게 자리가 배치가 되는지 그 표정은 어떨지 거기서 뭐 몸짓은 어떨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하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분석과 전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